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재산세까지 정리해 드렸었나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소득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소득세 시험지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히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글자 그대로 뭐가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 내는 세금이죠. 그래서 소득세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법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법인소득세라는 세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은 개인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죠. 그래서 항상 소득세는 두 종류로 나눠요. 그때 법인소득세는 소득자를 빼고 그냥 법인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개인소득세는 개인자를 빼서 그냥 소득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소득세는 누구 소득에 한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개인 소득에 한해서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소득세라는 것은 개인에 한해서만 내는 세금이고,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개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걸 다 과세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 교재 235페이지 잠깐 보시면, 자, 235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자, 소득의 표가 하나 있죠. 현행 개인 소득은 총 8개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라고 해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총 8개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세요. 자, 그 중에서 그러면 이 8개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대부분의 소득은 전부 다 뭐 하도록 돼 있느냐면 다 묶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종합소득세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부터 기타 소득까지는 전부 다 묶어서 무슨 세금을 내요? 종합소득세를 내되 딱 두 개, 퇴직을 통해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와 양도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만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소득세의 종류는 총 세 가지예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러한 식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전부 다 묶어서 과세한다. 그래서 무슨 과세라고 하느냐면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퇴직과 양도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마시고요, 따로 구분해서 과세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를 무슨 과세라 그래요? 분류과세라 그래요. 즉 분류과세라는 것은 구분해서 세금 계산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 퇴직을 통해서 나오는 소득과 양도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만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고, 그 외의 나머지 소득은 어떠한 형태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전부 다 뭐해서요? 합산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왜 이 두 개만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느냐면 이 두 개만큼은 단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에 누적된 게 한꺼번에 실현이 돼요. 근데 보통 소득세는 몇 년 단위로 계산하느냐면 1년 단위로 계산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년 근속한 다음에 퇴직금을 수령을 했다. 그때 받은 퇴직금은 1년치 퇴직금이 아니죠. 20년께 누적된 게 한꺼번에 실현된 거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는, 자, 이러한 것들은 자주 발생해요?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는 해에 다른 소득하고 합쳐버리면 그 해에는 세금이 무조건 최고세율이에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너희들은 따로 과세할게 해서 구분해 놨습니다. 그걸 무슨 과세라 그래요? 분류과세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다 배울 건 아니고 이 중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소득의 종류만 배울 건데, 자,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벌 수 있는 소득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임대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이 있고 또 하나는 양도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양도는 다시 매매업자나 건설업자가 양도해서 나오는 소득이 있고요, 그 외에 일반 개인들이 양도해서 나오는 소득이 있는데, 현행 임대는 소득의 종류 중에서 무슨 소득에 들어가느냐 하면 사업소득에 들어가요. 대신 양도를 통해서 나오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되 그 사람들이 매매업자나 건설업자라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에 들어가면 일반 소득으로 봐서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무슨 세금을 내시고요?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이 종합소득세 들어가요. 대신 양도소득이 발생을 했으면 그때는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말고 따로 구분해서 무슨 세금을 내도록 돼 있다?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업이라는 말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임대라는 것은 월세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건 사업으로 봐요. 그 다음에 매매업자나 건설업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행위가 판매하는 행위죠. 수시로 발생해요? 어쩌다 한 번씩이에요? 수시로 하죠. 건설업자들이 누군데요? 신축 판매업자들이에요. 그러면 건물 지어서 팔고 또 건물 지어서 팔고 건물 지어서 파는 사람들이니까 수시로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동산을 팔면 무슨 소득으로 봐요? 사업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이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들은요. 뭐 단기간에 팔 수도 있지만은 뭐 10년 후에 팔 수도 있고 5년 후에 팔 수도 있고요. 그죠? 어쩌다 한 번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부동산을 팔면 계속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얘는 무슨 소득으로 봐요? 양도소득으로 봐서 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대하던 건물을 팔았다 그러면 세금을 두 개를 내는 거죠. 임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봐서 무슨 세금을 내시고요? 종합소득세. 양도분은 따로 구분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죠. 내가 누구만 아니라면 매매업자나 건설업자만 아니라면. 그래서 특히 우리 시험지에서 건설업자가 가끔 나오거든요. 건설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했다. 양도소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건 사업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를 낸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내용은 바로 이 양도소득세를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글자 그대로 소득세니까 누가? 개인이 부동산 등을 뭐 했을 때? 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면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말고 어떻게 계산해 주세요? 분류, 즉 구분해서 계산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양도소득세 기본 특징이에요. 잘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대로 넘겨서 자, 그대로 넘겨서 252페이지에 보세요. 자, 252페이지에 보시면 자, 양도소득세 특징이 나와 있죠. 자, 특징을 보시면 양가로 1번에 누가 양도해야 돼요? 개인이 양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법률에 규정된 열거된 자산에 한해서입니다. 즉 부동산 등에서 열거된 자산에 대해서만 내는 거고, 세 번째는 어떻게 이전을 해야 돼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했을 때만. 그리고 네 번째는 무슨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사업소득, 즉 매매업자나 건설업자는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 무슨 과세한다? 분류과세한다. 즉 맨 끝에 줄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구분하여 계산한다. 무슨 소득하고?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과 구분해서 계산한다. 우리 시험지에서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6번째 뭐별로 계산한다? 개인 단위로 계산하고요. 개인별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 기간별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기간 단위로 계산하는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8번째 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고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요게 이제 양도소득세인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런 개념이 되겠죠.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개인이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을 사실상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우리는 무슨 소득이라고 하고? 양도소득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돼요. 물론 개인 중에서 누구는 제외예요? 매매업자나 건설업자는 제외하고요.
매매업자나 건설업자가 팔면 그때는 사업소득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닌 일반 개인들이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을 양도해서 나오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그때 소득이 발생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 내는 건 아니라 그랬죠?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서 뭐 하도록 돼 있느냐면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세금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해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이에요. 자, 그중에서 오늘은 요 비과세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계산구조하고 신고 납부 절차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어떤 자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냅니까? 이런 이야기인데 첫 번째,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물건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그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물건은 현행소득세법에 의해서 열거된 것만 과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주의다? 열거주의예요. 그것도 그 물건을 판단할 때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느냐 하면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돼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253페이지에 자, 제2절에 과세대상물에서 이번에 양도소득의 범위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시면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에 소득으로 한다 해서 양가로 1번에 토지건물부터 해서 쭉 넘기시면 256페이지에 양가로 5번에 파생상품까지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굳이 보실 필요 없고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만 정리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현행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물건은 총 5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랬죠? 그때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하면 토지 건물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다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는 지상권과 전세권과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있죠.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그냥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파트 당첨권이라든지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또는 토지 상환채권이라든지 주택 상환채권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타 자산이라고 해서 자,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아니지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정시설물 이용 회원권이 있어요. 회원제 회원권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 해서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도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시험지에 나왔을 때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라고 나오면 그걸 뭐라고 보시면 돼요? 회원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원권을 가지고 있게 되면 남들은 이용을 못하는데 나는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타적인 권리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가 사업용 무슨 자산과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있고요.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특정 주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주식 등을 양도했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거나 또는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했을 때 한해서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파생상품을 양도했을 때도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되는데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물건입니다. 자,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죠?
이걸 제외한 나머지 물건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에서는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자,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일단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우시라고요? 부부기주파 하고 외우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타이틀은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현행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물건은 크게 5개가 있다. 부부기주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 중에서 요 부부기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주식하고 파생상품은 그냥 타이틀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때 부동산이 뭔지는 잘 아실 거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부동산은 그냥 토지 건물이니까 중요한 것은 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은 정확히 알고 계시라고요. 자, 그때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는 딱 3개.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뭐하고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일단 지상권하고 전세권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물권이라 그랬죠? 자, 현행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민법 시간에 물권법을 배우실 건데, 그때 물권의 종류가 총 8개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이 2개만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돼요.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요 2개를 제외한 나머지 물권은요,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되는 경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지에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권이 잘 나오죠. 지역권은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 양도가 나온다. 절대 양도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되는 것은 딱 2개뿐이에요. 지상권하고 뭐에 한해서요? 전세권. 요 2개 꼭 기억을 하시고, 2번째, 우리 시험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요 부동산 임차권이죠. 자,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그죠? 근데 채권은 원래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안 돼요. 근데 채권이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물권화가 되면 돼요. 근데 채권이 물권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자체가 원래 채권은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부동산 임차권만큼은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권을 등기를 하면 효력이 뭐하고 똑같아져요? 전세권하고 효력이 똑같아지죠. 그래서 이걸 전세권으로 보는 거예요. 결국 전세권이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되니까 얘도 양도소득세에서 과세하겠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얘는 태생이 채권이니까 전세권처럼 물권화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반드시 해야죠.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이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단서가 붙어야 된다? 등기라는 단서가 꼭 붙어야 돼요. 만약에 등기되지 않았다면 단순 채권의 양도는 그냥 기타 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채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냥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사람에 대한 권리는 양도소득세에서 과세 안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글자 그대로 물건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하면 물권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권의 양도 중에 2개가 들어가는데 채권은 그게 물권화가 됐을 때 한해서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 지상권, 전세권 앞에는 등기자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뭐라고요? 물권이니까 없어요? 물권이면 등기자 안 써요? 그렇죠? 등기 여부를 따지지 않아서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물권이에요? 물권이니까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물권이니까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 말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문제는 뭐냐면 물권은 당연히 등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물권인 거예요.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민법 시간에는 등기를 하라고 배우죠. 왜 그래요? 대항력 때문에 그래요. 대항력. 그러니까 물권 자체는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하나의 권리가 주어지죠. 근데 그 대항력을 갖추려면 뭐 하라고 배우는 거예요? 등기를 하라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나는 대항력 필요 없어. 그러면 등기 안 해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물권 자체가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건 등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지, 물권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법에서는 그 사람이 대항력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이건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세법은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거래한 물건이 이거라면 과세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등기자를 안 썼죠. 그 말은 등기자를 쓰든 미등기자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안 쓴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토지 건물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앞에 등기자 썼어요, 안 썼어요? 왜 안 썼다? 그래요. 등기든 미등기든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에서 과세하니까. 그래서 안 쓴 거지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지에 나왔을 때 미등기 지상권이 나와요. 과세된다, 안 된다? 과세됩니다. 미등기 전세권이 나와도 과세돼요. 미등기 건물이 나와도 과세가 돼요. 근데 부동산 입찰권 앞에는 반드시 무슨 자 써주라고요? 등기. 그 말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참고로 요 부부기주파 통틀어서 등기가 가능한 자산은 이 5개 뿐입니다. 그리고 등기가 가능한 자산은 등기했으면 등기라고 써야 되고 등기 안 했으면 미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토지 건물이나 지상권 전세권 앞에 등기자 없죠. 그 말은 등기를 하든 안 하든 양도에서 나오는 소득은 다 무슨 소득으로 보겠다고요? 양도소득으로 본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등기자를 안 쓴 거예요. 하지만 부동산 임차권 앞에는 등기자를 썼죠. 그 말은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만 무슨 소득에 들어가고요? 양도소득에 들어가고 등기되지 않으면 기타 소득으로 봐요. 기타 소득은 일반 소득에 해당하니까 종합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자,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미등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소득세에서 과세하지만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되며 등기되지 않으면 그때는 무슨 소득으로 본다? 기타 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를 낸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되는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는 뭐 아파트 당첨권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는 채권이 나올 수도 있고요. 채권도 권리죠? 권리인데 그냥 채권이 아니라 무슨 채권이에요? 상환 채권이에요. 뭔가하고 바꿀 수 있는 채권이라고요. 그래서 얘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뭔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즉 잔금 치렀다 안 치렀다? 아직 안 치렀어요. 아직 안 치렀으니까 권리 상태죠. 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도 양도소득세에서 과세하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자, 기타 자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회원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원권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배타적인 권리라고 나오기도 하고 같은 말이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시험지에서 정말 잘 나오는 단어, 요 영업권 꼭 주의하시라 그랬죠? 자, 영업권을 양도했습니다. 영업권 양도는 원래 무슨 소득에 들어가느냐 하면 기타 소득에 들어가요. 얘도. 영업권은 물권이 아니에요? 물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업권도 단순 권리로 봐서 원래는 영업권 양도는 기타 소득에 들어가는데 영업권이 뭐랑 같이 팔리면 고정자산과 이 단어가 같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고정자산과 어떻게 함께 양도가 되면 그때는 고정자산으로 봐서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돼요. 이때 고정자산이란 무슨 자산을 말하느냐면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같이 팔면 이 영업권도 부동산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세금을 내라고요?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건데 영업권이 우리가 실무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권리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에게 넘길 때 피를 받고 넘겨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피를 받고 넘겼다. 그 1,000만 원은 기타 소득에 들어간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권리금을 더 얹어서 받고 넘기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건 기타 소득에 들어가는데 건물주가 건물을 팔면서 권리금 포함해서 팔아요. 그러면 그 권리금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건물값에 같이 들어가 있죠. 그때는 그냥 건물로 본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건물의 양도로 봐서 그때는 무슨 세금을 내라고요?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권이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되려면 무조건 뭐랑 같이 팔아야 돼요? 고정자산 또는 토지 건물과 함께 이렇게 나와야죠.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하고 영업권 요 두 개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반드시 단서가 붙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물권 중에서는 딱 두 개. 뭐하고 뭐에 한해서만? 지상권하고 전세권에 한해서만. 요 정도는 확실하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에 있는 물건들을 뭐 했을 때? 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아시겠죠? 그때 양도란 무엇을 말하느냐? 자, 양도라는 것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를 양도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만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되느냐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만 양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려면 전제 조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부부기주파에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그걸 어떻게 해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을 해야 돼요. 바꿔서 말하면 유상 이전이 아니거나 사실상 이전이 아니면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상 이전이 무슨 말이에요? 대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양도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에요? 양도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양도자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이익이 있어야 돼. 즉 판매자한테 이익이 있으려면 팔았을 때 받은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러니까 유상거래일 때만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만약에 무상으로 줬다, 그냥 공짜로 줬다, 그러면 주는 사람한테는 이득이 생길 일이 없죠. 오히려 받는 사람이 이득이 생기죠. 그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내요? 증여세를 내는 거죠. 증여세를.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시라고 그랬어요.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에게 건물을 팔았어요. 그때 보통 판매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즉 양도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고요.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 무슨 세금이에요? 취득세를 내죠. 취득세를. 이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죠.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 뜻이 뭐냐? 양도한 사람한테 뭐가 생겼을 때? 이익이 생겨야 돼요. 그러려면 주기만 해야 된다, 받아온 게 있어야 된다. 그렇죠. 받아온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가성 있는 거래를 무슨 거래라 그래요? 유상거래라고 하죠. 반대로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에게 건물을 넘기면서 을로부터 아무런 것도 안 받아와요. 이걸 무슨 거래라 그래요? 무상거래라 그래요. 그러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득이 생길 일이 없죠. 대신 받는 사람은 받았으니까 일단은 취득세는 내야 되고 받은 것 자체가 이득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득세를 내야죠. 이 사람이. 그때 받은 사람이 내는 소득세를 뭐라 그래요? 증여세라고 하는 거예요. 증여세. 그러니까 양도소득세하고 증여세는 둘 다 같은 말이에요. 둘 다 뭐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둘 다. 아셨죠? 어찌됐든 간에 거래가 발생하면 무조건 무슨 세금은 내셔야 돼요? 취득세는 내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시간에 말씀드릴 때 취득이란 유무상을 불문한 모든 취득을 말한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대신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란 무슨 이전만? 유상 이전일 때만. 무상 이전일 때는 양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증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거래가 이루어지면 세금은 몇 개가 나와요? 기본 두 개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무슨 세금이에요? 취득세는 무조건 내야 돼요.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든지 간에. 받은 사람은 취득세 무조건 내고, 그리고 나서 뭘 따져요? 이 거래를 통해서 누가 이득을 받느냐를 따져요. 그래서 주는 쪽에서 이득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받는 쪽에서 이득을 받으면 증여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세라는 세금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증여세는 왜 내는 세금이다? 그렇죠? 증여를 통해서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라고요. 그걸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증여세가 누구한테 나오는지가 답이 나와요. 아셨죠?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은 뭐고? 그건 취득세고. 그러니까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은 취득세. 그로 인해서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또 내는 세금이 증여세예요. 그래서 증여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금이요, 한 사람이 두 개를 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대신 매매거래면은
파는 쪽에서 양도소득세, 받는 쪽에서 취득세죠. 그래서 반드시 무슨 거래일 때만, 유상거래일 때만. 그때 대가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종류라든지 강제성 여부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꼭 그게 금전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받고 팔아도 되고 뭐 빚을 탕감해 주는 조건으로 넘겨도 되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넘겼으니까 뭘 해줘야 돼요? 등기 이전을 해줘야죠. 문제는 등기 이전을 안 했어요. 양도다 아니다? 양도라고요. 우리는 뭘로 판단한다? 사실상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실상이라는 이야기는 뭐에 관계없이? 소유권 등기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등기가 이전됐어요 안 됐어요? 이런 건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그래서 소유권 등기에 관계없이.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다음 장에 넘겨보시게 되면 자, 양도의 개념 나와 있죠. 거기에 정의를 보시면 양도란 자, 그 자산에 대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두 번째 줄에 어떻게? 유상으로 어떻게?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되려면 유상 이전이 하면서 사실상 이전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양도로 보는 행위에는 뭐가 있느냐? 엄청나게 많아요. 유상 이전은 전부 다 양도예요. 유상 이전은. 그래서 우리 유상 이전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면 매매가 있죠. 매매뿐만 아니라 경매나 공매나 또는 수용이나 이러한 것들 또는 교환에 의해서 넘기거나 또는 물납 조건으로 넘기거나 이런 것들 또는 대물 변제를 한다거나 현물 출자를 한다거나 위자료로 지급을 한다거나 또는 부담부 증여에 있었을 때 대표적으로 적어본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적어볼 수 있는 거고 이거 말고도 수백 개 수천 가지가 돼요. 하여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건물을 넘기면서 아무런 것도 바라는 거 없이 넘겼다. 그거 빼고는 전부 다 유상이에요. 뭔가를 조금이라도 바랬다면 그건 전부 다 뭐예요? 유상이에요. 내가 이 건물을 넘기는 조건으로 내가 이 회사에 취직할 수만 있으면 이런 것도 뭐예요? 유상거래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뇌물이라든지 청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뭐에 해당해요? 유상거래인 거죠. 왜냐하면 뇌물이나 청탁은 공짜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를 바라고 주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유상거래예요. 그래서 매매, 경매, 공매 다 돈 주고 사는 거죠. 돈 받고 파는 거죠. 수용도 돈 받고 파는 거 맞죠? 교환은요. 물건 받고 파는 거고요. 대가가 물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물 변제는요. 글자 그대로 뭐예요? 물건으로 변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조건이잖아요. 공짜 아니죠? 현물 출자는요. 대가가 주식인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뭘 주고 사요? 여러분들 보통 주식 살 때 뭘 주고 사요? 돈 주고 사죠. 그걸 현금 출자라 그래요. 그러면 현물 출자는 뭔지 아시겠죠? 물건 주고 사는 거예요. 물건 주고. 그 다음에 위자료는 손해배상으로 받아오는 주는 거고요. 뭐 부담부 직여는 좀 이따가 정리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봐야 될 건 팔았는데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로 보지 않는 게 있더라. 어떤 게 있느냐? 일단 무상이전이면 양도에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무상이전은 양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상속도는 증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글자가 들어가는 세금을 내죠.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는 거죠. 아시겠죠? 두 번째는 유상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형식상으로 이전하면 양도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신탁 같은 경우인데 즉 형식상 이전이라는 것은 뭔만 넘어갔다는 소리예요? 등기만 넘어갔다고요. 등기만 넘어갔지 실제로는 파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신탁을 하게 되면은 등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수탁자 명의로 넘어간다 그랬죠. 근데 실제로는 팔았어요? 맡겼어요?
맡겼죠. 뜻을 이해하시면 돼요. 맡긴 거니까 양도다 아니다? 아닌 거고, 세 번째는 무효나 취소 사유로 인해서 소유권이 환원되면 그때는 양도가 아닙니다. 무효나 취소가 되면 당초 법률상 원인이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 시험지에서 잘 나와요. 무상이라는 단어 잘 나왔고, 신탁이라는 단어, 뭐 신탁이 나오든 신탁 해지가 나오든 상관없어요. 하여간 신탁 자체는 무조건 양도 아니고, 무효나 취소가 나오면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단어들 우리 시험지에 잘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여러분들께서 잘 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려면 전제 조건은 일단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되려면 부부기주파에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했을 때만. 아셨죠? 그 중에서 우리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시험지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담부 증여죠.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가 있습니다. 왜 이게 시험지에 잘 나오느냐면 증여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증여라는 글자. 자, 증여는 양도에 아니에요? 양도일 리가 없잖아요. 증여는 무상거래니까 양도가 아니죠. 근데 앞에 무슨 단서가 붙었어요? 그렇죠. 부담이라는 단서가 붙은 거예요. 부담. 그래서 부담이 붙은 증여. 그래서 부담부 증여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부담부 증여가 뭐예요? 조건부 증여예요. 그냥 조건부 증여. 내가 이거 줄게. 나는 바라는 거 없어. 그건 그냥 증여고. 아셨죠? 내가 이거 줄게. 근데 네가 받기 미안하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줘. 그게 뭐예요? 그게 조건부 증여. 그게 부담부 증여라고요. 근데 그 부담부 증여한 금액이 내가 증여한 것보다 적은 걸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증여된 금액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를 증여를 했으면 그중에 2억 원어치만 해주라고 하든지 1억 원어치만 해주라고 하든지, 그래서 일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받은 게 더 큰 거죠. 대신 증여받는 조건으로 내가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그게 부담부 증여예요. 뭘 해줘야 되느냐? 하여간 해줘야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빚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채무액이라 그래요. 그러면 채무액 부분은 해줘야 되니까 공짜다 아니다? 공짜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뭘로 보고요? 양도로 보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공짜로 가져가도 되죠. 그건 증여로 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양도다 아니다? 양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 문제가 나오면 항상 잘 봐야 돼요. 채무액이 나왔는지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가 나왔는지. 채무 부분이면 글자 그대로 해석하세요. 채무니까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니까 공짜다 아니다? 아니니까 유상거래로 보시라고요. 그래서 양도로 보시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안 갚아도 되죠. 그건 증여로 가서 양도다 아니다? 양도 아닌 거죠. 그래서 항상 부담부 증여 문제가 나오면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본계약 자체는 무슨 계약을 체결합니까? 증여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랑 거래하는 거냐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거래하는 거죠. 증여자와 수증자가. 그래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슨 증여를 했다면? 부담부 증여를 했다면, 그죠? 자, 우리는 몇 개로 나누라고요? 2개로. 그 중에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과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때 채무 부분은 수증자 입장에서는 대신 갚아줘야 되니까 공짜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거래로 보시고? 유상거래로 보시고, 나머지 부분은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거래로 봐야죠. 그때 유상거래로 보는 부분은 누가? 주는 쪽에서 뭐 한 걸로 봐서? 양도한 걸로 봐서 주는 쪽에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받는 쪽에서는 무슨 세금만 내면 돼요? 취득세만 내면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공짜는 주는 쪽에서는 낼 거 없죠. 받는 쪽에서 일단 받았으니까 무슨 세금은 내시고 취득세는 내고, 그 나머지 그 다음에 증여세까지 내야죠. 그래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나오는 거래가 유일하게 부담부 증여밖에 없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무슨 세금은 내야 돼요? 취득세는 무조건 내셔야 되죠. 단지 무슨 취득으로 볼 거냐? 채무액은 무슨 취득으로 보고?
유상취득이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취득으로 본다. 이게 취득세에서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취득세에서도 부담부 증여 문제가 나와요. 나오면 뭘 물어보느냐면 유상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물어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 중에서 채무액은 무슨 취득으로 보고 유상취득,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증여취득으로 보십시오. 여기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세율이 달라지니까 유상으로 가면 4%로 가지만 증여로 가면 3.5%로 가거든요. 그래서 요걸 물어보고 양도소득세에서는 뭘 물어보느냐? 양도냐 아니냐 물어봐요.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는 무슨 거래일 때만? 유상거래일 때만 양도로 보니까. 그러면 무상거래는 양도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 증여라고 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냐 아니냐 문제, 취득세에서는 유상취득이냐 아니냐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서는 양도라고 표현하고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요? 유상취득이라고 표현하고 결국에는 유상거래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에게 상가 건물을 하나 줘요. 상가 건물을 증여를 하는데 5억짜리예요. 5억짜리 상가 건물을 증여를 하면서 조건을 붙여요. 내가 상가를 5억짜리를 줄게. 단 내가 빚이 3억이 있는데 그거 네가 좀 갚아줘 라는 조건으로 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5억짜리 3억을 증여로 받는 대신 3억의 빚을 갚아주는 게 조건이라면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받을 거예요? 뭐 받는다면 좋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상가를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빚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빚이 3억 정도 있는데 상가를 처분해가지고 빚을 좀 갚아보려고 했는데 처분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가 가져간다면 그냥 줄게요.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대신 내 빚 좀 갚아주세요 라는 조건으로 넘기는 거. 그게 바로 무슨 증여예요? 부담부 증여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좋습니다. 상가 나 주세요. 그냥 주시면 제가 빚은 갚아드릴게요. 그래서 조건이 계약 조건이 증여자의 빚 3억을 인수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수증자 입장에서는 5억짜리를 받는 조건으로 얼마를 갚아주기로 했으니까 3억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했으니까 3억 부분은 돈 주고 산 셈이죠. 나머지 2억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얼마짜리를 받았으니까 5억짜리를 받았으니까 5억에 대한 취득세는 내라고요. 내고 그중에 공짜인 얼마에 대해서 2억에 대해서 증여세 내시고요. 대신 증여자 입장에서는 5억을 다 그냥 줬어요? 아니죠. 5억 중에서 3억 부분은요. 돈 받고 판 셈이죠. 그러니까 그 3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 한 걸로 보고? 양도한 걸로 봐야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죠. 그래서 증여자는 증여자 갑은 3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3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수증자 을은요. 5억에 대한 취득세와 그중에 2억에 대한 증여세까지 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가는 게 부담부 증여예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실무상으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많이 쓰는 수법이라고 그랬죠? 단순히 증여를 하면 혼자 증여세를 다 물어야 되지만 전세 끼고 준다든지 대출 끼고 주게 되면 일부는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내고 일부는 자녀가 뭘 내고요? 증여세를 내고. 양도소득세하고 증여세의 공통점이 누진세예요. 누진세는 한쪽으로 몰리면 세율이 엄청나게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산을 시키게 되면 세율이 낮아지니까 세금이 줄어들죠. 그래서 절세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식으로 많이 주죠. 취득세는 어차피 전체에 대해서 다 내야 되니까 변함없고. 그 정도만 이해를 좀 해주세요. 두 번째, 자 경매가 있습니다. 경매는 양도에 아니에요? 무조건 양도죠. 그래서 경매로 팔았다,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내야 돼요. 그때 시험지에서 나올 때 임의경매냐 강제경매냐라고 나와요. 그러면 신경 쓰지 마세요. 경매는 무조건 양도예요. 그게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상관없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경매로 팔았다 무조건 양도. 단 경매 중에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죠. 어떤 경우?
자기가 재취득하면 양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도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누구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타인한테 넘기라고요. 아시겠죠? 자기가 재취득하면 양도다 아니다?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나중에 시험제 나올 때, 자, 문제 풀 때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재취득했다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라는 것은, 양도라는 것은 내 물건을 누구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타인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타인한테. 자, 그 다음에 교환이 있어요. 교환은 무조건 양도예요. 교환이라는 것 자체가 주기만 해요? 받아온 게 있어요? 받아온 게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양도죠. 그래서 교환은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양도인데 딱 하나 정책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토지에 경계를 바꾸기 위해서 교환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토지 정리의 일환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뭘 바꾸기 위해서? 경계. 그러니까 시골에 가보게 되면 뭐 계단식 논 같은 경우 많이 있는데 반듯반듯해요? 삐뚤삐뚤해요? 그래요. 삐뚤삐뚤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적도상에 경계를 봤더니 경계가 뭐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경계가. 그러면 이쪽 땅이 갑의 땅이고 이쪽 땅이 을의 땅이다. 그래서 경계를 봤더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뭘 짓기도 애매하고 뭘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번에 토지 정리하는 김에 우리 경계 다시 자릅시다. 이쪽 땅 주세요. 이쪽 땅 드릴게요. 하고 경계를 다시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 맞교환했다. 그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 소리죠. 그래서 토지의 경계를 바꾸기 위해서 교환하는 경우는 양도가 아닙니다. 아셨죠? 그 정도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양도담보라는 게 있어요. 양도담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것도 우리 시험지에 잘 나오는 단어죠. 왜냐하면 무슨 자가 들어가 있느냐면 양도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뒤에 무슨 단어가 붙었어요? 담보가 붙었죠. 담보가 붙으면 그때는 양도 아닙니다. 담보가 무슨 말인데요? 담보라는 말은요, 맡겼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뜻을 이해하시라고요. 우리가 보통 전당포에 담보로 맡긴다고 이야기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는 파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 일리가 없죠. 그래서 담보자가 보이면 절대 양도 아니에요. 근데 왜 맡겼을까요?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요. 돈 빌리려고. 그러니까 전당포에 내 카메라를 맡겼다, 내 지갑을 맡겼다, 뭐 내 뭔가를 맡겼다. 맡겼죠? 돈 빌리려고 맡긴 거 맞죠? 그러면 그 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죠. 근데 그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그 맡겨놓은 걸로 변제해야죠. 그래서 맡겨놓은 걸 변제 충당합니다. 변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건 양도죠. 이건 대물 변제에 해당하니까. 자, 그래서 담보만 나오면은 양도가 아니지만 뒤에 무슨 단서가 붙으면, 채무 불이행이라는 단서가 붙으면 그때는 양도로 봐야죠. 아시겠죠? 잘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이나 보류주 충당이 나와요. 자, 환지 처분이나 보류주 충당이 있습니다. 이건 양도 아니에요. 이것도 뜻을 생각하세요. 뜻을. 그러니까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장을 이해해봤자 의미가 없고 단어의 뜻을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자, 환지 처분이 무슨 말이에요? 환지 처분은 돌려받는 거예요. 돌려받는 거. 즉 내 땅 맡겨놓고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내 땅으로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환지잖아요. 환. 아시겠어요? 우리가 보통 환급 받는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환지라는 말은 환급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줬다가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돌려받는 거예요. 내 돈이에요. 내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양도 일리가 없고. 보류지 충당은 무슨 말이에요? 사업비용에 쓰거나 공공용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일단 내 땅을 줘요, 안 줘요? 주고 나서 다 돌려받아요? 일부만 돌려받아요? 일부만 50%만 돌려받죠?
자, 일단 돌려받은 땅은 내 땅 돌려받았으니까 양도 아니죠?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못 돌려받죠? 그 땅은 뭐 하는 거예요? 공공용지에 사용하라고 기부하는 거라고, 기부. 내 땅 개발해 줬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만들거나 공원을 만들거나 이런 데 기부할게요 라는 거예요. 그게 보류주에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얘는 양도 일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수용 방식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아예 돈 받고 팔아버린 거니까 양도가 맞지만 환지 방식은 맡겼다가 돌려받으니까 양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환지 처분이나 보류주 충당이 나오면 양도다 아니다? 절대 아닌데 환지 처분 시 내 권리 면적이 뭐 할 수가 있어요? 감소할 수가 있죠. 이걸 무슨 환지라 그래요? 감환지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 말은 돈 받고 팔았단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자가 나왔을 때 감소자가 나오면 그때는 양도라고요. 그러니까 환지 처분만 나오면 양도가 아니지만 그 뒤에 무슨 단서가 붙으면 감환지구나, 보상금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이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이 무슨 말이에요? 단어의 뜻을 이해하시라 그랬어요. 분할이 무슨 말이에요?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 일리가 없죠. 그래서 그냥 분할만 나오면 양도 아니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근데 분할이 보이면서 뒤에 내 지분이 감소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내 지분이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내 지분을 뭐 했다는 소리예요? 팔았다는 이야기죠. 그때는 양도로 봐야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분할만 나오면 양도가 아니지만 분할 뒤에 무슨 단어가 붙으면 감소했다라는 단서가 붙으면 그때는 양도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혼했을 때 재산을 이전시키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재산 분할로 이전시키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위자료로 이전시키는 방식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때 재산 분할은 양도 아니죠? 위자료는 양도가 맞죠. 그러니까 재산 분할이 무슨 말이에요? 돌려주는 거예요. 네 거니까 돌려줄게. 그게 재산 분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록 누구 명의로는 되어 있지만 내 명의로는 되어 있는데 원래 얘 거인 거예요. 이혼하면서 네 거니까 돌려줄게. 그리고 네 명의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내 거 돌려줘. 그게 재산 분할 청구라고요. 그러면 돌려주는 거니까 양도일 리가 없죠? 그러면 위자료는 무슨 뜻이에요? 이제 재산 분할이 끝났으니까 뭐 해야 돼요? 재산 분할이 끝났으면 뭐 해야 돼 이제? 싸워야죠. 안 그래요? 야, 이 새끼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위자료예요. 손해배상 청구. 아셨나요? 이혼할 때 좀 잘 좀 알고 하세요. 상대방이 나한테 재산 분할 청구를 하면 뭐라고 따져야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재산 분할 청구를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 분할 청구를 통해 재산 분할 청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왜 이게 네 건데? 라고 따져야죠. 대놓고 쌍욕하지 말고.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위자료 청구를 해요. 그럼 뭐라고 따져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따져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청구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했느냐 위자료 청구를 했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재산분할 청구를 했으면 왜 이게 네 건데? 라고 하면서 따져봐야죠. 소유권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 위자료 청구를 했으면 소유권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뭘 잘못했느냐 그렇게 이걸 내가 줘야 될 만큼 잘못한 게 맞느냐 그걸 따져보는 거고. 자, 그래서 위자료로 넘겼다. 그건 뭐에 해당한다? 양도에 해당하는 거죠. 물론 부부기주파에 해당하는 것을 위자료로 넘겼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끼리 자, 유상거래가 있었다. 원래 유상거래는 양도에 아니에요? 양도 맞죠? 근데 그 거래 당사자가 누구라면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이라면 비록 유상거래여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뭘로 의심해요? 증여로 의심하도록 돼 있죠. 자,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나오면 양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서상 아직까지는 이 사람들, 즉 법률상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무촌이고 일촌 관계니까. 그래서 법률상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아직까지는 유상거래는 없는 걸로 봐요. 근데 신고가 들어오기를 뭐라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유상으로 거래했습니다. 매매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부부끼리 거래를 했는데 매매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세무서에서는요, 믿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뭘로 의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증여로 의심을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증여를 해줬을 건데 증여세 내기 싫어서 뭐 한 걸로요? 매매한 걸로, 즉 유상거래한 걸로 계약서 쓴 거 아니냐라고 의심한다고요. 그 거래 당사자가 누구라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라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거래된 내용을 쭉 봤더니 이 사람들 거래는 유상거래보다 무상거래가, 증여거래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0%가 유상거래였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믿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딱 한 번 진실을 이야기하면 솔직히 믿겨요, 안 믿겨요? 그 말하고 똑같다고요. 계속 증여만 하던 사람들이 유상거래를 했대요. 믿기 힘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뭘로 의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증여로. 물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을 안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증명을 해야죠. 그래서 정말 대가성이 있었다라는 걸 증명을 한다거나 또는 그 거래 자체가 공매나 경매나 또는 파산에 의해서 처분이 됐다거나 또는 등기가 필요한 자산끼리 교환을 했거나 이런 상태라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양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양도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이야기는요, 유상거래로 보겠습니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입증하세요. 정말 대가성이 있었다라는 걸 입증하세요. 돈을 지불을 했고 대가를 지불을 했고 그 대가를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를 입증하세요. 아니면 법원에서 거래하십시오. 법원에서 거래하면 깔끔하게 인정해 드릴게요. 이 소리예요. 아니면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끼리 교환하십시오. 그러면 이미 등기부상에 서로 재산이 있는 게 확인돼야 안 돼요? 되죠. 그것끼리 교환하는 것은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이게 아니라면 인정 못 해드립니다. 이런 구조로 가죠.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나왔을 때는 이 단어들 나오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들 우리 시험지에서 정말 잘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부담부 증여가 나왔다. 채무액이면 자 채무냐 아니냐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매가 나왔으면 자기가 죄취되겠다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아셨죠? 그 다음에 교환이 나왔으면 무조건 양도인데 경계를 바꾸기 위해서 교환했다 그러면 양도가 아니고 반대로 담보자만 나오면 양도가 아니지만 채무불이행이 나오면 양도고 환지처분이나 보리주 충당이 나오면 양도가 아니지만 감소자가 나오면 양도고 분할만 나오면 양도가 아니지만 역시 감소자가 나오면 양도고 이혼자가 보였을 때 재산분할이 나오면 양도가 아니지만 위자료가 나오면 양도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보였다. 그러면 일단은 양도가 아니다. 단 대가를 증명했거나 또는 경매, 공매, 파산에 의해서 처분됐거나 또는 등기가 필요한 자산끼리 교환했으면 그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단소조항들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럴 거예요. 담보자가 나왔다. 채무불이행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분할자가 보였다. 감소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문장 안 읽어요. 이것만 찾아낼 거예요. 아시겠죠? 환지처분이 나왔다. 감소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경매자가 나왔다. 자기가 죄취되겠다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딱 그것만 가지고 문제 풀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이해하시라고요. 단어의 뜻을. 문장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열거된 자산을 사실상 양도했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그때 나오는 소득을 무슨 소득? 양도소득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경우도 있다. 그게 뭐다? 비과세다. 잠시 쉬었다가 비과세 쪽 정리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갑니다.